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리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제 시장이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리플도 오랜만에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이 시장 상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걸 재료로 이런 반등세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오늘은 다소 그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주요 포인트들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사가 최근 상황과 올해를 마감하는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질 이 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캐나다의 암호화폐 플랫폼인 FRNT 파이낸셜 국제 담당자인 데이비드 브리켈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자금이 중국 증시로 흘러갔지만 결국에는 유동성 홍수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죠. 그는 통상 암호화폐 시장이 10월에 상승한다는 이른바 업토버는 첫 단추를 잘못 꿰쓸 수 있다. 이 지정학적 긴장, 중동발 전쟁 이슈가 심화되면서 초기 모멘텀이 약화됐고 부정적인 공급 역학 악재까지 겹쳤다. 하지만 대부분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10월 상승은 하반기에 발생을 했고 비트코인은 통상 미국 선거를 앞두고 좋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주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을 증가하고 중국이라는 초대형 플레이어가 경기 부양 바주카프까지 발사했다는 거시경제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불러올 만한 요소가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 안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월은 안 좋게 첫 15일과 16일 10월의 전반기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이걸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도 10월 하반기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재료는 바로 금리 인하. 이미 미국에서는 50bp 비컷을 단행했고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추가로 연내에 25bp씩 두 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선거가 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특히나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에게 가장 큰 호재거리가 될 수 있겠고 상승력이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해리스가 된다라고 해도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어쨌든 훨씬 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리스도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밝혔죠. 미국의 흑인 20% 이상이 암호화폐 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 보유자와 투자자가 규제 프레임워크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미국 대선은 항상 긍정적인 상승 재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대선이 있던 해에 4분기에 항상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바로 유동성의 홍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런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함께 상승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올해 4월 달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적용됐을 때 바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고 지지라인 만들고 나서 대략 올해 4분기부터 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겹치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이 사이클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이 현물 시장 외에도 선물 시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4분기에 지금 이 선물 시장 지표에서 상승 마감할 거다. 비트코인이 75K에서 100km 안에서 마감할 거다. 여기에 지금 콜옵션에 매수가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정을 끝내고 강세 랠리가 임박했나 요 내용도 같이 함께 보실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지표는 XRP는 약 2주 동안 좁은 범위에서 거래되면서 이 기간 동안 고래와 기관들이 미국에서 리플 현물 ETF 신청 이후에 XRP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래,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가 있죠. 여기서 당연히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트러스트 상품, 이더리움의 트러스트 상품도 있었고요. XRP의 트러스트 상품도 현재 존재하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들이 ETF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XRP도 리플도 마찬가지로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이 트러스트 상품이 ETF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용하는 XRP의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에 대한 자금 규모가 2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다. 여기서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알 수 있다라고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보시면요. 일단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나와 있죠. 이 위에서 종가를 마감해 줘야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이 바로 그 장기 이평선 라인입니다. 오늘은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결국에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리플은 충분히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호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당장 미국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10월 15일과 16일에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이 마이애미에서 개최됩니다. 이 리플 스웰 연례 행사가 있을 때 리플은 중대 발표를 하나씩 하면서 XRP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리플 스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미 99%, 총 발행량의 99%가 민팅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보시면 자, 리플 스테이블 코인 트래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트래커 추적해주는 사이트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게시글을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나와 있고, 지금 이건 테스트넷에서 진행 중인 거죠. 발행한 곳에서 언노운 월렛 지갑으로 이동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fee라고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XRP로 지급한 게 또 확인되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리플이 처음 발표했을 때 물론 이게 호재 소식이지만 XRP 홀더들은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게 되면 이게 XRP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해명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XRP가 수수료로, 스테이블 코인의 수수료로 쓰인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XRP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투 트랙 전략으로 두 가지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식 출시일이 이번 리플 스웰에서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RP의 현물 ETF 신청,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현재 두 가지 호재 소식이 있는 건데, 여기에 추가로
이 부분이 미래에는 가장 큰 호재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한다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 수탁 서비스가 뭐냐 밑에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제일 먼저는 스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커스티디 업체 메타코를 인수했습니다. 이 메타코가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던 고객사 중에는 시티그룹도 있었고 다른 여러 세력이라고 부를 만큼 큰 고객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인수하면서 이런 고객들이 리플의 고객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스닥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렇게 5개 광고를 게재하면서 축하하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나스닥도 이 수탁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거고 그 말은 나스닥과 리플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충분히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리플의 나스닥 상장이 되겠고요. 자, 리플은 수탁 서비스 관련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는 또 하나의 수탁 기관을 인수했죠. 자, 그러면은 리플이 하나도 아니고 2개의 기관이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렇게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출시하게 된 이유는 뭔지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아까 다시 이 기사를 보시면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고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그리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 이거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죠. 바로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테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핫해졌냐?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입니다.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고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만 해도 무려 1경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신고가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이런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거였죠. 이전에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던 자산운용사들은 여럿 있었지만 전부 기각당했었는데 자,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고요. 그동안 ETF를 신청했던 수많은 건들 중에서 그 승인율이 무려 99%가 넘어가는 자산운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불러오면서 상승량을 만들어냈던 거였는데 자,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받을 때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승인 이후에 곧바로 이더리움까지 ETF를 신청했고요. 자, 이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함께 보시면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더 중요한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거죠. RWA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단순히 관심이 아닌 블랙록은 RWA 펀드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리플도 저번 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커스터디 시장의 규모는 무려 10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자산 토큰화가 앞으로는 더욱더 시장이 커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블랙록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 커스터디 시장, 이걸 리플이 작년부터 준비해 왔고 드디어 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상승 흐름에서 시장도 강세장 사이클의 모습을 보여줄 거고 리플도 이런 개별적인 호재 소식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흐름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지지라인 만들면서 크게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거나 답답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의 이런 흐름이 상승 전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반등하는 타점을 잘 잡는다면 추후 이런 상승력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승만 하는 코인은 그런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이런 상승장에서도 상승과 조정, 지지라인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 흐름을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올 때, 이럴 때가 매수 시그널인 거고요.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패닉셀 하지 않고 어디서 지지라인을 만드는지, 어디서 반등 타점이 나오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리플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에 코앞까지 갔던 수익코인을 봐도 그렇죠. 자, 3,216원이 아마 이 수익코인의 역사적 신고가였을 겁니다. 업비트 워낙마켓에선 그렇고요. 그런데 이날 3,200원을 찍고 내려온 거죠. 자, 달러 마켓에서는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상승 흐름이 그럼 꺾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 하락만 하지 않을 거고 하락하다가 어디선가 지지라인을 만들 겁니다. 그게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일 수도 있겠고 오히려 그 전에 빠르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는다면 이럴 때가 바로 신규든 추가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그리고 카톡방에 계신 분들께는 우리가 이전에 이미 수위에 진입했었기 때문에 3,216원이 신고가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한 틱 낮게 3,200원에 분할 매도 비중을 조금 줄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예상하고 비중 조절하는 걸 습관 들이시면 좋겠고요. 카톡방에서 또 한 번 반등 나오는 타점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점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